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주자는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또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맞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이죠. 3.5% 동결을 했는데 네. 두 번 연속 동결입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원래 4.8% 예상했는데 4.2%로 3월 물가를 발표하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높은 건데 예상했듯이 그 현 정부의 어떤 기조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목소리. 실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이미 1.5%포인트 차이 나는데 그렇죠. 이번에 FOMC에서 0.2%또 올리는 게 확실하게 거의 되기 때문에 네. 1.75%의 금리 동결이면 사실은 외화 유출의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동결을 했다는 것은 역시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보다는 외화 유출보다는 우리나라 경기 둔화에 더 무게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세가 정말로 둔화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 3월 물가 4.2% 상승인데. 이걸 둔화라 볼 수는 없죠. 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 물가 상승률보다 근원 물가 상승률이 원래 올 예상치가 3.0%인데 이미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은의 금리 인하가 경기를 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가들은 의문시하고 있어서 어쨌든 한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 리스크를 안고서도 금리 동결을 한 이유는 역시 올해는 경제부총리가 하반기는 나아질 거라는 것도 예상을 지금 하기 어려운 실정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외화 유출 유력된다는 말씀도 네.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냥 어쩔 수 리스크를 없다. 감안하고 본 가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요, 에코프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눌 때 왜 네. 이렇게 가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우주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그만큼 열풍입니다. 주가가 7배나 뛰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에코프로 주가가 멈추지 않고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무슨 일일까요? 왜 이렇게 달리는 걸까요? 사실 제가 뭐 다른 쪽에서 에코프로 관련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그 예상치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상식 좀 뛰어넘고 다 벗어나고 있어서 네. 이걸 사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조차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정확히 7배 이상 올랐는데 오늘 장중 지금 80만 원까지 쳤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네. 뭐 합리적인 이유를 대자면 뭐 최근에 이제 어제 갑자기 10일 날 또 엄청 뛰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 하루만 뛴 게 25% 뛰었거든요. 하루에만 한 달이 아니고 과열 구간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보는데 네. 또 합리적인 설명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미국 IRA법을 나왔는데 이게 에코프로에 좀 유리하게 됐어요. 이건 또 호재는 분명하죠. 네.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보시면 요즘 뭐 주식시장에 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2차 전지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죠. 네. 에코프로 그러니까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 예, 2차 전지 가진 사람 아닌 사람. 투자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도 이번 쏠림의 굉장히 큰 원인이다. 왜냐하면 네. 어제 20% 오를 동안에 개인만 샀어요. 그리고 네. 외국인하고 기관은 다 매도했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뭘까요? 돈을 현재 자본시장에 투자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네.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 과열이라고 하고 사실 3월 달에 악재는 다 나왔거든요. 네네. 뭐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수사 그리고 뭐 지금 에코머티리얼즈의 원래 상반기 상장인데 이게 3월 달로 하반기로 밀린 점 네. 악재는 다 나왔는데 이게 또 에코프로가 지주회사예요. 돈 버는 회사인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뜬다는 것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하반기에 상장을 하면 사실은 지주회사는 평가절하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식들을 다 뛰어넘고 있어서 이거를 해석하는 것은 저는 개인들의
투자할 곳이 여기밖에 없나 정도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에코프로 BM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에코프로는 매출액이 2조 589억 원, 영업이익은 1,796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 가까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1분기 실적을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원래 컨센서스에서는 한 매출액은 260% 정도 예상했고 영업이익도 260% 가까이 예상했는데 지금 컨센서스보다 좀 낮아진 거예요. 충분히 예상했던 매출이고 에코프로의 매출은 아시다시피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연결 매출,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나 다른 계열사들의 매출을 합친 거라서 그렇게 감안하셔야 되고 현재 에코프로 BM이 그 캐파 증설까지 합치면 사실은 매출액은 더 많이 성장할 거라서 이건 충분히 예상했던 매출이라서 네. 어닝스 프라이즈까지는 아니고 이미 예상했던 매출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 BM도 1분기 매출이 2조 106억 원, 영업이익은 1,073억 원인데요. 전기차 성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3%, 영업이익은 161% 증가를 했습니다. 이 에코프로 BM의 실적의 핵심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역시 뭐 배터리죠. 배터리의 그 전체 매출, 그러니까 구성비에서 에코프로임이 하고 있는 양극재 매출이 전체의 한 40%까지 차지하고 있으니까 현재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다가 이 중국의 인산철과 이 하이니켈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이 특성 때문에 지금 미국 IRL법이라든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에코프로비엠의 향후 매출액은 더 성장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건은 현재 하이니켈 구성 성분이 약 85%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에코프로비엠 기술진 R&D에서 하이니켈의 성분을 90%까지 올리는 기술까지 확보하면 사실은 이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이 그만큼 있다. 호재도 같이 있고 실적도 네. 괜찮은데 그럼 계속해서 에코프로 BM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할 때도 500% 오를 때만 해도 네. 좀 과열 아닌가 했는데 지금 700%까지 오른 상황에서 지금 80만 원 찍어서 800%인데 네. 연초 대비해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2차 전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저는 개인들은 더 추종으로 계속 같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이번엔 테슬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 흐름이 과연 어떤지 지금 주가가 꺾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테슬라가 지난 10일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0.8% 하락을 했는데 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 전체 매출액의 약 22%가 중국에서 마켓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의 1분기 자동차 판매 결과 나왔는데 감소했다는 소식이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테슬라가 최근 1월 이후에 가격이 날 5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앨런 머스크의 뭐 마음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올렸다 내렸다가 하고 있는데 이 두 네. 가지가 수익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지금 5개월 연속, 6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슬라 가격 인하가 주는 에코프로의 영향은 없을까요? 테슬라 가격 인하가 바로 에코프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테슬라의 가기까지는 사실은 두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차가 굉장히 멀고 오히려 지금 어제 발표했죠. 테슬라가 중국에 메가 팩토리를 건설하겠다고 한 것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그게 지금 그 에코프로의 주가를 더 부양시키고 있고 이게 왜냐하면 이 지금 1만 정도의 메가 팩토리 건설이면 배터리로 계산하면 약 45만 대 분량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만약에 하이니켈 소재가 들어간다면 에코프로에게는 더 유리한 입장이라서 인산철을 쓰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에코프로 이 메가 팩토리의 소식으로 에코프로의 주가는 오히려 더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테슬라 중국 메가 팩토리 건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현재 그 메가 팩토리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전체 시장의 약 22%가 중국 마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중국 마켓을 겨냥해서 거기다가 메가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IRA법 하면 미국은 오히려 중국에서 생산된 재료나 중국에서 한 배터리는 미국 쓴 자동차는 미국에 수출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꾸로 테슬라는 중국에다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방미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중국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배터리 업체는 중국에서 쓰는 재료도 쓰면 재료만 쓰더라도 미국 수출을 못하게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기초가 주목되는데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이달 내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어떤 기업일까요? 아까 이제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그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양극재에 들어간 핵심 소재가 두 가지입니다. 네. 수산화 리튬이 있고 이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소재가 그 있는데 그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만듭니다. 네. 전구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 전구체와 그 수산화 리튬이 합쳐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곳인데 이 전구체를 만드는 곳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3월 달에 이미 그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거든,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상장 시기가 언제죠? 그럼 요게 4개월 걸립니다. 4개월 걸리고 그럼 빠르면 올 3분기에 코스피 입성인데 네. 지금 예상되는 그 상장가는 약 3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에 대해서도 그러면 아주 뜨거워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요게 그러니까 좀 다르게 봐요. 보통 그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에코프로인 지주회사의 주가는 평가절하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주가 상황은 아까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주가는 천정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자체가 네. 굉장히 넌센스라서 지금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석하기 어려운 네. 수치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국내 주요 기업의 이자 비용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리더스 인덱스에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377개 기업의 이자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이자 비용이 39조 9,166억 원, 거의 40조 원에 육박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분석을 하셨는데 이 주요 기업들의 금리 부담,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이어지죠. 제가 그 작년에 금리가 워낙 올라서 그 기업들이 이자 비용을 얼마큼 올랐을까 궁금해서 한번 제 연구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만큼 올랐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이자 비용이 엄청 올라서 이자 비용은 캐시플로우가 직접 연결이 돼요. 네. 캐시플로우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지급으로 인해서 향후 투자 자체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실제적으로 영업이익 마진율, 그러니까 투자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향후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이제 그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기를 하긴 했지만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올해도 역시 많은 대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자가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 비용을 내고 있는 기업군들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이 이자 비용을 내고 있는 건 현대차였어요. 네. 2조 6,900억이고 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2조 5천억 정도 내고 있었는데 업종별로 보면 그 전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여신금융 서비스 석유화학 쪽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재미있게 본 거는 정권업종이 이자 비용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이 투자할 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그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증권사가 이자 수취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권업 쪽에 좀 과열 양상이 보이고 특히 보험업종, 금융 쪽이 낮은 이자로 땡겨와서 많은 이자 이익을 내는 것도 작년에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자 부용 때문에 힘든 기업들이 많지만 또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지주 회사들은 거의 돈 잔치를 할 정도로 맞습니다. 이자 수익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2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는데요. 이자 수익으로 금융사들이 이렇게 순이익이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경기 불황의 일종의 아이러니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은행들이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벌어도 너무 많이 번 것 같아요. 21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게 보면 특히 은행이자 단기 순이익이 21조 4천억인데 네. 은행에서만 14조 6천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게 은행에서만 번 게 아니고 보험사 순이익도 2조 증가했고요. 여신 그 카드 쪽도 3조 증가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험사나 카드사까지 대출을 해서 그들에게 이자 수익을 안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경기 상황은 악화했다라고 보는 이 뉴스는 이걸 가지고 금융 지주사들에게 실적이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금감원이 금융지주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높아진 점을 지적을 했는데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의 높아진 배경과 의미를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은행들을 재무 건전성을 따질 때 4개를 따지거든요. 자본 적성성은 BIS를 따지고 자산 건전성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내가 빌려줬는데 떼먹힐 비율입니다. 네. 빌려준 돈을 얼마큼 떼먹힐 거냐인데 보통 8%는 아주 위험한 거고 작년에 0.49%에서 작년보다 0.02% 정도 올라갔으니까 소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렇게 돈 잔치할 때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떼먹는 돈, 그러니까 갚지 못하는 돈이 만큼 더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돈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